경윤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6월 3일 토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부분의 경주가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특성급 14경주 배당 가능성 높다 말씀을 드렸어요. 강자로 나서고 있는 성낙송보다는 비파업 쪽 라인 먼저 공략해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임유섭이 때리면 김형환이 몰고 가서 취임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형환도 참 답답한 게 임유섭이 타점을 제대로 잡고 때린 것도 아니죠. 타종부터 때렸습니다. 편안하게 마켓 나갔어요. 어지간히 시속감이 빠르진 않았습니다만 후미 견제 나가다가 결국 김영환 타이어 차이로 0.002초 차이로 넘어서지 못하면서 2차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유섭이 간발의 차이로 특성급 첫 승을 거뒀었고 김영환 타종부터 마켓 나갔었는데 마켓 만족하면서 2차권에 머무르다 보니까 쌍승이 50배가 넘는 배당이 발생이 됐었는데 임영환이 취입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취입이 나왔었더라면 19배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참 깝깝하게 따라가는데 만족하면서 복승만 14.9배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12경주, 13경주, 15경주, 16경주는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죠. 임채빈, 김민준, 황인혁, 양승원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단 14경주 전일 14경주 성낙송이 고전을 했었는데 금일도 성낙송이 이번 패성 강자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정정교, 왕지연, 김주호 여기에 오기어가 협공 펼쳐 나간다면 성낙송 깝깝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성낙송이 주의 하나랑 경고 하나밖에 안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4번 뒤 마크에 나가면서 넘어서기는 커녕 마크만 만족했었는데 태만 실격 때려도 전혀 할 말 없는 편성이었었죠. 성낙송만 100점대고 나머지는 다 90점대 선수였었기 때문에 성낙송 태만 실격 때려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결국 면제부 받고 이번 회차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코 녹록치 않은 편성패를 또 받았기 때문에 성낙송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용과 협공 펼쳐 나간다면 결승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14경주는 반드시 체크해서 좀 과감하게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 전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성급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김민균, 김용규, 임유섭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민균, 김용규, 임유섭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인터벌 살펴보면 조주현, 황인혁, 김관희, 이성민, 양승원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조주현이 반바퀴 지점에서 시속을 잡았습니다. 차신을 벌리고 출발했었던 김관희는 반바퀴 지점에서 젖히기 시도 후 훈련을 마무리 지었고 양승원은 느려진 시속에서 취입으로 앞 선수를 모두 다 제압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오기현하고 김현경이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오기호가 오랜만에 선행 승부까지 나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빠르게 전개되지는 않았었고 김현경은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정현수, 성낙송, 김태한, 김민철, 최병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정현수가 양호한 시속으로 대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차신을 벌리고 출발했었던 김태한이 3코너 젖히기로 대회를 넘어서는 듯 했습니다만 페달에서 힘을 빼고 훈련을 마무리 지었고 성낙송은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왕지연, 김민균, 김형환, 김영섭, 김용규, 정종교, 엄정일, 윤현구 선수가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차신을 벌리고 출발했었던 김용규가 3, 4코너 젖히기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김민규도 3, 4코너 젖히기로 2차권까지 진입한 선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임유섭, 김원진, 이기주, 임채빈, 김민준, 배민구, 남용찬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대회를 주도해 나갔었던 임유섭이 끝까지 선두를 지켜내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5차신 이상 거리를 두고 출발했었던 임채빈은 젖히기로 대회를 넘어서는 듯 했습니다만 넘어서기 직전에서 페달에 힘을 빼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섯 번째로 정윤재, 김주호, 박승민, 조용환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정윤재가 반바퀴 지점까지는 빠르게 주도력을
발에 나갔었는데 이후 시속을 잡았습니다. 느려진 시속을 상대로 김주호가 정윤재를 취입으로 제압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민균, 김용규, 임유섭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12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임채빈이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죠. 일단 뭐 임채빈의 연대를 살펴본다면 이성민이 있고 정윤재가 있고 전영규가 있습니다. 비파업 라인이죠. 반면 김민철을 중심으로 강준영하고 강동규는 파업 라인인데 강준영 뭐 발목 부상 때문에 오랜만에 출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전일 보니까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나빠 보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임채빈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임채빈이 파업 선수인 강준영을 챙겨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임채빈 입장에서는 선행 나설 수 있는 전용기라든지 이성민을 활에 나가고 전용기를 뒤다 붙이면서 경주 진행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임채빈하고 정윤재가 만났었습니다. 임채빈 앞자리를 정윤재가 자리 잡았었는데 타이밍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채빈이 그 왕전을 활용해 나가면서 경주를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윤재가 때렸어야 되는데 왕전에게 타이밍을 빼앗기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겼었던 정윤재. 하지만 얼마 전에 두 선수가 동반 입상했었죠. 4월 달에 정윤재가 때렸습니다. 시속감이 괜찮았어요. 임채빈이 승부 타임을 짧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 편성이랑 비슷합니다. 정윤재 선행감만 좋다면 임채빈이 굳이 세게 넘어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 정윤재가 14초 때 11초 때 초중반까지는 끊어내야지만 임채빈이 지켜주면서 또다시 두 번째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속이 안 나오면 임채빈이 직접 힘을 쓰는 경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은 정윤재가 타이밍 잡기 상당히 좀 수월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시속감 발에 나가고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을 좀 우선하고 싶어요. 그 점 때문에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7번과 3번이죠. 정윤재가 힘을 쓰고 7번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시속감만 좋다면 뭐 임채빈이 세게 넘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가는 7번과 3번 동반 입상 쪽 우선에 봐달라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전일처럼 정윤재가 또 타이밍 또 재다가 타이밍을 빼앗길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임채빈은 절대 안 기다립니다. 본인도 자력 능력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훌러덩 넘어서는 작전, 훌러덩 넘어서게 된다면 전영규가 막해 나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죽쓰면서 고전하고 있는 전영규 일단 6월달 등급 신사가 한 1, 2주 안에 마무리가 되는데 전영규 자칫 운빨이 나쁘면 우수도 강급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점수대가 97점대이기 때문에 우수 강급 2기까지는 안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계속해서 한두 경주 고전하면 안 떨어지리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는 강급 위기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7번과 2번 동반 입상 충분히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마크력만 놓고 본다면 전영규 쫓아할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다리가 풀렸는지 뭐 허리 부상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조금씩 밀려나고 있는 전영규 금일만큼은 뭔가 승부수 띄워야 될 것 같아요. 마크 되면 쫓아갑니다. 1번, 2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주의 중심은 전 3번 쪽에 시속감만 좋다면 버텨내고 지켜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7번과 3번 쪽을 주력 승부로 7번과 2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번, 3번, 2번이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7번, 3번, 2번 3번 주권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3복승에서는 강준영도 틈새 노릴 수 있을 것 같고 비파업 라인 이성민도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3복승에서는 변수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뭐 임채빈이 달아주는 선수가 후미에다 두는 선수가 착순간 진입 가능한 만큼 3복승 배당 노려볼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 한번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김민준이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선수예요.
김민준을 중심으로 후착을 찾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김원진과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성팀에서 김원진하고 훈련하고 있고 수성팀에서 김민준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함께 훈련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문제는 김영환이 있죠, 조용환이 있습니다. 엄정일까지 있기 때문에 김민준이 김원진까지 적극적으로 챙겨주긴 조금 버거울 것 같습니다. 물론 챙겨주면서 동반 입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민준이 과감하게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민준이 힘을 쓰기보다는 아무래도 몰고 가면서 완급출전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몰고 가서 완급출전에 나간다면 김영환이 빼앗고 엄정일이 빼앗습니다. 조용환까지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김민준이 김원진과 적극적인 협공은 좀 힘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금요경주는 몰라요. 하지만 토요경주 결승전 진출이 달려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민준도 김원진과 협공을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적극적인 협공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마크 선수들 중에서 김민준의 뒷자리를 누가 막혀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발주대에 좀 살려나갈 수 있는 김형환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 김형환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14경주 때 성낙송이 분명 유리하다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성낙송 머리보다는 김형환을 중심으로 엄정이라고 임유섭을 양분해서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타종부터 때렸었던 임유섭을 김형환이 편안하게 막혀 나갔어요. 하지만 후미견제 나가다가 결국 타이어 차로 추입 못하면서 2차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김형환, 그만큼은 쫓아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4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4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2번 쪽에 우선 하시는 전략 권해드릴 수 같겠고, 엄정일이 또 끌어내서 받아가는 데는 또 귀신 같습니다. 물론 김포팀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엄정일이 김영환을 끌어내서 밀어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김민준이 김원진을 달고 쐈을 때 김영환이 쫓아가지 못한다면 엄정일은 따라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7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4번하고 2번, 4번과 2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금일은 김영환이 보다는 마케만 쫓아가기만 하면 돼요. 따라 나서기만 하면 됩니다. 4번, 2번 쪽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4번, 7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인 만큼 4, 2와 4, 7 팀보다는 아무래도 득점 인정하고 수레대로 견주 풀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만큼 4, 2와 4, 7 두 차권 4번과 2번 쪽에 우선하실 때 변수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20%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변수라는 게 4번이 6번을 달고 경주년 펼쳐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이번 편성 엄정일이 때려주고 김형환, 조영환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형환이 엄정일을 상대로 직선 추입발 살려나가게 된다면 2번하고 5번이라든지 2번하고 7번 정도는 금일만큼은 김형환이 직선에서 추입 정도는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2호하고 27은 노림수로 살짝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편성 자체가 4번 중심으로 마크형 선수들 질비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나마 2번하고 7번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원진까지 김민준이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기에는 본인이 힘을 쓰거나 저측이 나서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김원진 자체가 몸싸움을 싫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2번하고 7번에게 자리 양보하고 경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삼복승에서는 배당 가능성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성낙송 전일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김영환하고 임유섭, 김형환하고 엄정이를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성낙송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강동규 마케 나갔는데 끝까지 강동규만 마케 나가면서 차계로 밀려났었던 성낙송, 경고 하나 하고 주의 하나 먹었습니다. 실격 처리 때려도 할 말 없었던 경주였었는데 성낙송 간신히 면제부 받고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점대였었고 나머지 선수들은 다 99점대 선수였었는데 왜 실격 처리를 당하지 않았는지는 좀 알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만,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만 이번 편성 어쨌든 면제부 받고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만큼은 이연구가 때려주고 성낙송이 몰고 가는 견주력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김태환이 때려주고 성낙송, 이연구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성낙송하고 김태환, 이연구는
파업 선수들이죠. 그 점 때문에 협공을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종교, 오기호, 왕지연하고 김주호가 연합 펼쳐나갈 수 있는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성낙송 이번 편성 자칫 또 고전할 가능성도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태환이 아무래도 뭐 부상 이후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김태환이 적극적인 승부 펼쳐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영구가 힘을 쓰고 성낙송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경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성낙송이 집중력 발휘 나가게 된다면 이영구와의 동반 입상은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구와의 동반 입상 좀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1기 동기생입니다. 정종교를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전일도 마크 작전 펼쳐나가면서 2차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영구가 때려도 11초대 중반입니다. 왕지연이 때려도 11초대 중반이에요. 정종교는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성낙송도 정종교를 의식한 견주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직접적으로 챙겨주기보다는 견제가 우선이죠. 그 점 때문에 협공이 된다면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으로 5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변 가능성 5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 편성도 이영금이 있다가 성낙송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뭐 전일 같은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김태함이 있다가 성낙송하고 이영구가 고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지연이 초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정종교가 막혀 나가고 김주호가 후미권 마크 오기호가 끌어내가지고 후미 공략해 나가게 된다면 이영구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성낙송 또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비파업 완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왕전이 낙차전에는 잘 나갔습니다. 이를 1번이 활용해 나가거나, 김주호는 1번 마크에 나가서 쫓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 점 때문에 파업 라인이죠. 1-4나 1-6입니다. 1-4나 1-6은 성낙송 또 빠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50% 정도는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한 전략입니다. 1-4-1-6 함께 다시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전일보다는 성낙송이 이영구라는 힘을 쓸 수 있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경주를 풀어나가기에는 상당히 수월하다는 점에서 5번과 7번의 동반 입상은 이래저래 경주의 중심이죠. 5번이 가면 7번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넘어서면 정종교와의 전략적인 타협도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황인혁이 확실하게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직전에 차 결승전 거의 뭐 사선 주행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신은섭 견제까지 하면서 황인혁이 2차권까지 올라왔어요. 점수도 많이 덕분에 높아졌습니다. 자신감을 찾아섰던 계기가 되었었죠. 뭐 전일도 황인혁 세종팀 후배 를 활용해 나가긴 했습니다만 지켜주진 않았어요. 금일도 황인혁 입장에서는 뭐 조지현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전일보다 더 급한 결승 진출 달이 달려 있기 때문에 조지현과 적극적인 협공을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편성도 세종팀 2명, 김포팀 2명, 동서울팀 2명 팀 간 대결로 찐 모습을 보여주긴 있긴 합니다만, 황인혁도 이번 편성 팀 간 대결보다는 본인 실리 챙겨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황인혁 입장에서는 김영규의 선행 활용이 나가면서 곽현명을 뒤다 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곽현명 뒷자리는 아무래도 김영섭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영규의 선행감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황인혁의 작전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명규도 타점 잡고 힘을 쓰면 뭐 11초 대 초반 언저리까지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황인혁이 김명규를 활용 나가면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짧게 가져가기보다는 직선을 좀 세게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곽현명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87년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작전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공이 펼쳐진다면 4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이 좀 더 유리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영규가 힘으로 버텨낸다면 4번과 5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라는 점에서 4-6 가구 4호입니다. 4-6하고 4호 경주권 아무래도 4번과 6번의 87년 동갑내기 친구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황인혁이 분명 강자이긴 합니다. 하지만 조주현의 선행을 황인혁이 활용해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김영규, 곽현명, 김영섭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김영규도 선행감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김영규가 예선 잡고 힘을 쓰고 오히려 곽현명이 막혀 나가고 김영섭이 쫓아 들어가게 된다면
수도권 완승이한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아요. 6번과 5번이죠. 6번과 7번 정도는 황인혁이 자칫 조지원과 협공을 펼쳐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6구하고 6, 7 수도권 협공에 한 동반 입상이죠. 6, 5, 6, 7 노림수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6구하고 6, 7은 함께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팀 대결보다는 황인혁도 결승 가기 위해서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동갑내기 친구 쪽에 희속감 좋은 김용규를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4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이 좀 더 이래저래 유리한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6경기입니다. 양승원이 강자죠. 양승원이 과연 임유섭, 김민호, 김민균, 김관희 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완급 조절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은 이태호가 쫓아가지 못하면서 실패했습니다. 정현수와 호흡 맞춰 나가고 최병일과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일처럼 임유섭이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양승원이 쿠미껏 막혀 나가고 득점만 놓고 본다면 김민균, 김관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오히려 임유섭이 때리고 김관희가 앞장서고 양승원, 김민균 수들을 자리 잡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번을 상대로 파업 선수들을 덮고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은 임유섭이 주도력을 발휘해 나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속은 빠르진 않았어요. 하지만 임유섭 나름 선행승부로 우승을 찾아 나갔었는데 임유섭이 잘 타긴 했습니다. 하지만 김용환이 문제였었죠. 타종부터 때렸었던 임유섭 차분하게 막혀 나갔습니다. 반바퀴 지점에서 또 호미까지 견제 나가면서 임형환 여유 부리다가 결국 직선에서 타이어 차이로 넘어서지 못하면서 2차권에 머물렀습니다. 김형환의 임유섭을 권해드렸었는데, 김형환이 타종부터 때렸었던 임유섭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2차에 머물다 보니까 아무래도 쌍승은 55배, 복승은 14배로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어요. 임유섭이 때렸었죠. 금일은 때리긴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승 진출이 달려있기 때문에 양승원이 임유섭을 상대로 좀 넘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넘어서게 된다면 김민균이냐 김관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선수가 충청권 협공 일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반 입상도 있기 때문에 연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민균이 득점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6번도 3번을 더 의식한 견주력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6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김관희가 선행 나서게 된다면 시속은 아직까지 예전에 선행 강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크로는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6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6번과 3번 동반 입상 쪽이 이번 편성 우선이라는 점, 6번하고 5번 차선으로 6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3번 쪽 우선 하시되 6번, 5번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도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태호가 양승원을 타겟으로 몸싸움 걸어오게 된다면 임유섭이 또다시 그대로 끌고 들어가면서 배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임유섭의 뒷자리는 김민균이 막혀 나가고 임유섭의 뒷자리를 김관희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잘만 하면 2번과 3번이라든지 2번과 5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태호가 양승원을 타겟으로 하게 된다면, 양승원 결승 못 가게 이태호가 몸싸움 펼쳐 나가게 된다면 양승원이 외선으로 흘러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임유섭 버티기 정도는 노려볼 수 있습니다. 2번, 3번, 2번과 5번은 노림수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지만 않을 것 같고, 양승원과 김민균, 양승원과 김관희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편성, 아무래도 김민균이 노련한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한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도 경륜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